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지. 역행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는 정말 힘들거든. 요즘에 음식 중에 제일 핫한 아이템이 뭐지? 요새 들은 그 얘기가 있는데 요새는 마라탕을 먹고 후식으로 탕후루를 먹으러 간대요. 아, 그럼 마라탕이 인기 있는 거야? 탕후루가 인기 있는 거야? 근데 마라탕은 좀 전부터 있었으니까 요새라고 하면은 탕후루겠죠? 요즘에 보면 길을 걷다가도 탕후루 가게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탕후루 관련해가지고 ASMR도 많이 보이더라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너가 말한 대로 탕후루가 요즘에는 가장 핫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러면 오늘 탕후루는 어떻게 2023년 대한민국을 접수했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일단은 탕후루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인기가 있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에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 탕후루가 왜 다시 사람들에게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품을 골라야 되는지, 어떤 상품을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탕후루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SNS인 것 같아. 요즘에 SNS를 보면 대부분 뭐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집에 살고 예쁜 것을 먹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 나 이런 거 했어요, 이런 데 갔는데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올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예쁜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더 디자인 좋은 제품을 찾기는 했었지만 최근에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심해진 것 같아. 내가 처음 접한 탕후루는 내가 중국에 한 10년도 더 넘었지? 베이징의 왕푸진 거리를 가서 본 게 처음이었었거든. 근데 왕푸진 거리가 우리나라의 명동 같은 거리거든. 그 거리에 가면 노점에서 탕후루랑 그다음에 꼬치, 닭꼬치나 곤충 이런 거 꽂아서 파는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서 탕후루랑 꼬치를 같이 팔어. 그게 나는 굉장히 조금 처음에 기괴하게 보였거든. 예쁜 탕후루 옆에 혐오하는 곤충 꽂아서 팔고 이러니까 가이드가 나한테 탕후루를 먹어보라고 권하더라고. 먹어봤는데 뭔가 예쁜 거에 비해서 그냥 너무 단맛이 나는 음식? 그리고 나는 너무 또 단맛만 나는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어.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를 얻는 요인 중에 하나가 SNS라고 얘기했잖아. SNS에서 예쁜 것을 먹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탕후루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 먹었을 때 느낀과 다르게 먹기 전에는 예쁜 과일이 시간이 지나면 썩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좀 물러지기도 하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싱싱할 때에 설탕 옷을 입혀가지고 크리스탈 같이 예쁘게 박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예쁘잖아. 과일도 가장 맛있어 보일 때 올려놓고 사진 찍기도 너무 좋지.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사실 기능 쪽, 맛쪽 따졌을 땐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상품을 소싱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디자인인 것 같아. 요즘에 특히나 더 SNS가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은 예쁜 디자인, 예쁜 제품을 찾게 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의 대부분은 감성적으로 많이 사거든. 화가 났을 때, 우울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인 거를 자극할 수 있는 제품 쪽을 눈여겨봤으면 좋겠어. 근데 상품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면서 기능을 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 기능적인 것을 생각을 한다면 작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려면 그만큼 디자인을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거든. 근데 만약에 디자인을 살린다면 내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 기능이 빠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쓰기에 조금 더 불편한 기능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이 2가지 중에 어떤 걸 택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쁜 제품을 찾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야지만 SNS를 통해서 인스타 광고를 해서 사람들에게 한 번에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막 이용에 큰 문제가 없으면 확실히 디자인이 더 예쁜 게 손이 가는 건 맞으니까요. 진짜 막 못 쓸 정도로 안 좋은 상품이 아닌 이상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하잖아. 이쁜 쓰레기라고. 정말로 쓸데없는데 이쁘기만 한 것도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탕후루가 인기가 많아진 2번째 이유는 역치라고 생각을 해. 탕후루도 되게 달지만 20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흑당버블. 흑당버블 같은 경우는 최근 사람들 사실 잘 안 먹긴 하잖아. 기존에 한 2년 전, 3년 전에 단맛보다도 훨씬 더 강한 단맛이 필요해진 거지. 그 전까지 이 정도 단맛이면 됐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의 단맛에 익숙해지면 더 단맛을 찾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거를 이제 제품에 대입을 해보자면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 제품, 그러니까 제일 비싼 제품으로부터 계속 내려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보면 제일 비싼 자동차에서 먼저 테스트가 되고 그 자동차에서 기능들이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넘어가면 그 아래 등급의 차에도 옵션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올라운드 뷰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가 올라운드 뷰를 적용을 해주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굉장히 좋은 차들에만 들어가는 기능이 올라운드 뷰였지. 그래서 올해 유행한 제품이 내년에도 유행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물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베이직한 모델은 영원히 쭉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제품 잘 팔리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제품 다음 세대를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재조명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 탕후루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10년 전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던 음식이었었잖아. 갑자기 2023년 대한민국에서 유행을 한다? 앞에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미있는 현상이야. 전혀 새로운 음식이 아닌 거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 탕후루 자체가 너무 베이직한 아이템이야. 과일과 설탕. 베이직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다시 역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Simple is best라는 말이 있어. 뭐 가구가 팔린다고 하면 굉장히 멋진 가구가 많이 팔릴 것 같지만 실제로 제일 많이 팔리는 가구는 기본적인 가구들이 제일 많이 팔리거든. 멋있는 의자, 화려한 의자는 잘 팔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아. 왠 줄 알아?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나 어울려야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2년 후, 3년 후에도 그 가구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데 화려한 거, 유행을 따라가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2년 후, 3년 후에 뭔가 촌스러워 보이거든. 기본에서 이제 과하지 않게 벗어났으면서 약간 이제 조금은 다른 그런 제품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치. 뭐 옷에서도 마찬가지잖아. 기본 맨투맨 티셔츠나 반팔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스테디셀러잖아. 그 안에서 약간의 패턴이나 약간의 디자인이 조금씩은 변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직한 아이템들은 올해, 내년, 내후년에도 팔릴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앞에 올해 유행하는 캐릭터를 박는다 이러면은 올해에는 잘 팔릴 수 있지만 그게 내년, 내후년에도 잘 팔릴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지. 그런 경우가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2002년 월드컵 티셔츠 투비레즈 붉은 악마 티셔츠였지. 그때는 빨간색 천이면 다 사가지고 갔대. 그때 빨간색 염료가 없어가지고 염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호황기였다라고 하더라고. 진짜 빨간색 옷이면 그냥 다 잘 팔렸대. 그런데 그 옷이 다음 월드컵이 2006년에도 그렇게 유행을 했을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결국에 유행을 하는 거, 그때만 잘 팔리는 아이템들은 수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스테디셀러 아이템을 찾는다면, 아니면 또 이 제품이 다시 역주행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다면 기본적으로 베이직한 아이템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물론 베이직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장은 아니지. 하지만 올해 못 팔았으면 내년에 팔면 되잖아. 탕후루가 최근에 인기를 많이 얻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세 가지 이유를 다 종합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탕후루의 가장 인기가 있었던 요인은 정말로 잘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 바이럴이 바이러스 플러스 오럴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사람의 입으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소문에 기반한 마케팅 방법이거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 퍼져나가려면 어떠한 제품이어야 될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감이 잘 돼야 된다 해야 되나? 그 상품에 대해서 이거 사고 싶다라고 모두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공감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사람들이 사용하고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인스타를 올려서 다른 사람이 이거 되게 예쁘네요 라고 만족을 해주는 좋아요가 많이 찍히든, 아니면 역치를 넘어선 단맛을 느끼게 만들어주든, 재조명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관심이 되었던 어떤 거든 간에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족을 느껴야 되는 거야. 그 말인즉슨 결국 물건이 좋아야 된다는 거지. 한참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제품들이 많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인 광고를 하는 게 많았는데, 그런 제품들이 오래 살아남지는 못했어. 그렇게 한번 맛들여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물건 팔고 이름 바꿔서 또 팔고 계속 자극적인 것만 보여줘. 그 아이템은 스테디셀러가 될 수가 없어. 그 아이템들이 잘 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으로 잘 된 거지 결코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었었거든.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바이럴은 페이스북, 인스타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나가고 인기를 얻고 많이 좋아요를 눌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진심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발효라고 생각해요. 내가 탕후루를 먹으면서 찍었던 인스타가 너무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많이 받았던 거에 대한 만족감, 탕후루를 먹으면서 느꼈던 그 극한의 단맛의 만족감, 이것이 있어야지만 탕후루를 다시 찾고 내 친구에게 탕후루를 같이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결코 그 탕후루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게 예쁘기만 하고 달기만 하다면 먹어봤었던 사람들은 다시는 탕후루를 먹어보진 않을 거야. 바이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써서 인스타 광고를 하고 페이스북을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물건 자체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려면 제품을 샘플로도 받아보고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내가 불편한 점,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 기존에 있었던 제품 갖다가 파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넘어가고 진정하게 내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라면 그 제품 자체에서 내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발전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오늘은 탕후루가 인기를 얻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역주행하거나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거나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 제품들을 단순하게 즐기지만 말고 왜 이 제품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걸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좋은 제품? 조금 더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결국에 유행을 역행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는 정말 힘들거든. 유행이라는 파도를 타고 물건을 파는 게 가장 현명한 셀링 방법이니까. 자, 오늘 얘기가 좋았다면 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면 오늘 같은 이야기 또 많이 할 테니까 다음에 또 보자고. 안녕.